상대가 갑자기 전 연인에게 돌아갔는가? 아니면 전 연인의 연락에 흔들린 끝에 이별을 고한 상황인가? 이런 현상은 리바운드 관계로 시작된 연애에서 자주 발생한다. 리바운드 관계란 이전 연애의 상처나 공허함을 덮기 위해 감정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시작된 연애를 의미한다. 감정의 기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처음엔 격렬하지만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상대가 나에게 충분히 진심인 것처럼 보인다. 진심을 넘어 나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인상까지 준다. 전 연인은 이미 정리된 사람이라 여겨지고 상대 역시 그 부분에 특별한 감정이 없어 보이기에 별다른 경계 없이 관계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초반에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감지되더라도 뚜렷한 문제 행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진다. 그러다 어느 날 전 연인의 연락이 다시 시작되거나 우연한 만남이 생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상대는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상황은 당신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과 그 이유가 전 연인이라는 사실은 혼란과 배신감,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상대가 나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에게 돌아간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단지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체제였던 건 아닐까 하는 열등감과 박탈감이 밀려온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부정당한 기분이 들고 나만 이렇게 힘든데 상대는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더 괴롭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깊고 무거운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단순히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이 아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 즉 자존감에 생긴 손상이 더 치명적이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끝없는 자기 비난에 빠지게 된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매력이 없어서였나 같은 왜곡된 해석은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바운드 관계의 구조, 상대의 심리,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금 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갑작스럽게 관계가 끝났고 상대는 전 연인에게 돌아갔다. 그때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혼란과 자괴감 속에서 수개월을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 일이 내 잘못이나 가치 부족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비로소 중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시작해보자. 당신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당신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대 역시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분명 당신에게 매력을 느꼈고 정착하려 했으며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바운드 관계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기 어렵다. 아파트를 세우려면 기반이 단단하고 평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 층 올리지도 못한 채 무너지기 쉽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애착이 안정적으로 쌓이려면 그 기반부터 정리되고 안정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리바운드 관계는 애초에 기반 자체가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이전 연인과의 감정 정리가 되지 않았고 애도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런 기반 위에 올리는 감정은 겉으론 빠르게 친밀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안전하게 설계되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이다. 초반 몇 층은 문제없이 쌓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무리인 것이다. 누구나 이별을 겪으면 외로움, 공허함, 상실감 같은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감정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시간을 들여 회복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내면의 결핍이 큰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리바운드 관계는 마치 구원처럼 느껴진다. 새로운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덮어줄 것 같고 고통을 지워줄 것만 같다. 그래서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와 이상화를 투사하게 되며 감정의 밀도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높아진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전 연인에 대한 애도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뇌는 아직도 전 연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새 연인과의 교류 속에서 죄책감, 거리감, 외로움, 무의식적인 비교 같은 불편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이런 감정의 불순물은 새로운 애착의 형성을 방해하게 되고 상대는 점점 더 자주 전 연인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다 전 연인의 연락이 다시 오거나 내면의 혼란이 극대화되면 이제는 반대로 새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그 결과 다시 전 연인에게 돌아가거나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환승하려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전 연인과의 관계가 빨리 깨지길 바랄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선택이 결국 실수였다는 걸 깨닫길 원할 수 있다. 이건 당신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인 것이다. 나만 소외된 것 같고 혼자 버려진 듯한 기분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다. 상대는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 선택에서 제외된 것만 같다. 그러니 그 관계가 빨리 깨지고 그 둘이 불행하길 바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 연인과 다시 시작된 그 관계는 정말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달라진 듯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미 한 번 무너졌던 관계였고 그 이별을 온전히 애도하거나 복구하는 과정 없이 다시 이어붙인 것이다. 여기에 환승이라는 새로운 신뢰의 문제가 추가된 상황이다. 본래부터 약했던 기반 위에 새로운 불안 요소까지 얹힌 셈이다. 더구나 상대는 감정을 충분히 정리하고 소화할 만큼 감정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회피한 채로 새로운 출발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겉으로는 두 사람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결혼을 계획하거나 함께 살기로 하거나 다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선택은 신뢰나 감정적 안정에 기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죄책감이나 불안을 덜기 위한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과장된 행복에 가깝고 신뢰 이슈를 덮기 위해 서둘러 관계를 굳히려는 시도일 수 있다. 연애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외로움이 크고 결핍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쉽게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서로의 내면을 진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감정의 파고를 함께 견딜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 둘이 정말 성숙하게 변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관계의 본질을 재정비할 수 있다면 예외는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과정을 실제로 밟아가는 커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감정의 무게에 다시 지치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니 그들의 관계를 겉모습만 보고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외형은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곪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그들의 관계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에너지를 다시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1. 상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론 당신에게도 미숙했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누구든 관계 안에서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드러낸다. 하지만 상대가 전 연인에게 돌아간 결정은 당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내려진 것이 아니다. 그건 전적으로 상대의 문제이며 상대가 자신의 불안과 애착의 혼란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익숙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 한다. 과거의 관계는 비록 문제투성이었더라도 정서적으로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에 되돌아가려는 충동을 느끼기 쉽다. 특히 감정의 균형이 깨지고 외로움과 불안이 극대화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 선택은 그 사람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 회피적인 대처 방식 그리고 불완전한 애도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이 이 선택을 내가 더 매력 있었더라면, 더 잘했더라면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감정의 책임을 모두 자신에게 돌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자존감은 계속 깎이고 무력감만 더 깊어진다. 상대의 선택은 그 사람의 정서적 문제와 회피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신의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리바운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내 존재에 대한 평가로 연결짓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자존감이다. 2. 전 연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상대가 전 연인에게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비교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그런가? 전 연인이 더 재밌거나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관계가 끝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대부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감정이 만들어낸 왜곡된 해석일 뿐이다. 상대가 전 연인에게 돌아간 이유가 꼭 그 사람이 더 나아서는 아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당신과의 관계는 시작되지 않았어야 한다. 당신이 더 매력적이니 당신을 선택한 것인가? 그런데 다시 전 연인에게 돌아갔으니 그럼 이제는 전 연인이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인가? 그런 식의 비교는 끝이 없고 본질을 흐릴 뿐이다. 결국 상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흔들렸고 그 결과로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그 감정을 감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익숙한 쪽으로 되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누구나 혼란스러울 때 새로운 길보다는 익숙한 곳을 선택하고 싶어진다. 꼭 더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길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리바운드 관계는 구조적으로 감정이 안정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된다. 상대가 전 연인과의 감정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정의 불편함이 커졌을 것이고 결국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피하고 덮고 도망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수 있다. 전 연인에게 돌아간다는 선택 역시 그런 회피 반응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전 연인이 더 나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버리면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깎아내리게 된다. 나는 대체 뭐였지?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지? 이런 생각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 하지만 진실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상대는 결국 전 연인에게 흔들렸을 것이다. 문제는 당신의 매력이나 가치를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
상대가 감정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비교의 틀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그런 선택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과 존중이다. 3.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대와의 관계가 길지 않았더라도 이런 경우 후유증은 예상보다 깊게 남을 수 있다. 당신이 느끼는 상실감, 아픔, 분노는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감정이며 그것을 없애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배신의 상처가 클수록 애착 분리는 더디고 복잡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별일 아니었다고 애써 외면하거나 감정을 무시한 채 일상 속에 묻어두려 한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눌린 감정은 마음속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떠오르며 당신을 흔든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배신감, 열등감, 박탈감 같은 감정은 지금의 구조에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것들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은 시작된다. 상대의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나 역시 연인을 고를 때의 기준이 불명확했거나 불안정한 사람에 대한 면역이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내 안의 감정적 허점을 점검하고 더 현명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장이다. 감정을 직면하지 않고 억지로 눌러두면 그 감정은 결국 안에서 썩기 시작한다. 괜찮은 척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지며 관계에 대한 집착이 깊어진다. 반대로 감정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느끼고 흘려보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그 감정은 점차 당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다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상대와의 감정적 연결도 서서히 약해진다. 결국 애도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떠나보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제대로 밟은 사람만이 다음 관계에서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감정의 잔재에 끌려가지 않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단단해진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당신은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장했지만 상대는 불안과 회피 속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상대가 뒤늦게 당신을 잃은 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런 후회를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을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길 바란다.